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제가 지난번 글 쓰는 이야기를 했더니 여보 그렇게 창조적인 일을 아무나 보고 하라고 어떻게 보면 당신 참 무책임한 사람이요. 저하고도 친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잘 쓰고 못 쓰고는 그 다음이죠. 우리가 모든 예술 작품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한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그런 작품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훌륭한 창작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쓰는 것이죠. 저도 참 글재주는 저는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한 범위 내에서는 저는 이 사회정신의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분야를,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게 정말 어린이 애들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노인들의 최후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글을 다 쓴다고 그래서 제가 쓴 것은 정말 아니고 정말 이런 지식만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당신들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건강에 대한 공부만큼 중요한 공부가 어디 있느냐. 이것 좀 해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누구나 의학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쓰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 재주는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게 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쓰는 재주가 저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계몽용으로라도 제가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조라면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뭐 대단한 명교수나 혹은 또 대단한 예술가나 또 이런 참 문인들이나 그런 사람이나 이걸 쓰지 그 어떻게 뭐 아무나 창조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운 걸 만드는 뭐든지 여러분들 글을 쓰면 이와 똑같은 글을 쓴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죠. 훌륭한 창조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이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뭐 오늘 같고 이렇게 정말 생활이 그냥 반복이 되고 메마르고 재미없는 그런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들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어느 순간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도 얼마나 빨리 좀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도 뭐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어 오늘 저녁은 뭘 해먹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창조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창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뭘 해먹지? 이 생각만으로 가만히 있어 냉장고에 남아있는 게 뭐고 또 우리 집에 정말 큰아이가 이 당뇨기가 있으니까 또 가족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참 저녁거리를 내가 뭘 살까 또 가게 가서라도 뭘 살까 고 고르는 거 이것도 훌륭한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먹지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창조가 시작이 된다. 실제로 우리 된장찌개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똑같은 된장찌개 맛이 정말 없습니다. 예, 두부찌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다. 그 맛이 한결같지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요리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창조적인 일인데 하물며 우리 일상이 정말 아무 일도
또 일어나지 않는 매일이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정말 오살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면역 공부를 좀 하면서 이 조리하는 이야기를 제가 열심히 좀 보고 했습니다. 저는 뭐 이 마누라가 부엌에서 뭘 할 때도 좀처럼 잘 안 나가는 데 가서 묻기도 하고, 또 우리 섬마을 식당에도 또 이 영양사들한테, 조리사들한테 제가 자주 묻고 이랬는데, 야, 이 참 조리도 대단히 어려운 거구나. 이게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령 똑같은 이 소금을 치더라도 이 조리 시작할 때 치는 것하고 또 나중에 치는 것하고 또 중간에 치는 것, 혹은 밥 먹기 전에 치는 것, 이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조리의 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참 어떤 집에 가보면은요, 저는 이 주부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는지 몰라도 저는 그 집의 저녁 맛을 먹어보면은 이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조리도요, 머리가 나쁜 사람 조리 잘 못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거를 조합을 해야 되면 똑같은 재료를 주고라도 맛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은 몰라도 좀 머리가 계속 좋은 사람들은 지난번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맛이 나고 저렇게 하니까 저런 맛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은 역시 하나의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리도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창조적인 과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이 한국의 전통식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통식은 전부 다 이 발효식품이고, 또 우리는 반상 문화가 있고 반찬 문화가 있고 나물 문화가 있고 찌개 문화가 있고, 이런 것은 외국에서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양념이라는 이야기도 내가 그랬죠. 이건 약이라고 생각하고 요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가족들의 건강 상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것이 정말 이 참 주부의 입장입니다. 그래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정말 참 대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절로 좀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뭐 파이토케미칼이 무엇이며 유산균이 무엇이며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 식단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이렇게 정말 만들었을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자연의학연구학회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긴급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대국민 메시지도 보내고, 또 정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처음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제 유튜브에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놀랐던 것은 우리 주부들의 조리 솜씨가, 이야, 이게 물론 이제 참 오래오래 이제 이 전통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걸 우리가 답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에는 의료진들의 참 헌신적인 이런 노력이나 또 국민들의 정말 단결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쳐다보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 동력이라는 것도, 저는 따지고 보면 이게 한국 주부의 부엌에서 나왔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상당히 코로나의 이 강성 체질을 타고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코로나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강성 체질을 타고났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의 먹거리라는 것이 이게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먹거리가 다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다양하고 정말 참 이게 이 건강을 지켜주는, 정말 면역력이 튼튼해지는, 그렇게 정말 저항력이 많고 방어력이 튼튼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엄마의 부엌에서 나왔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집에서 먹는 일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웬만하면
집에 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국인들이 식성이 많이 바뀌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서구식으로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부엌은 아직도 한국의 전통식 식사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튼튼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정말 춥고 가난하고 배고픈 5,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밥 먹고 살기 좋을 만한 때가 88 올림픽 할 그 무렵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배고픈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굶주려왔던 이 백성들이, 여러분, 제 동기들 이야기 언제 한번 했죠. 저하고 조금 똑같이 87입니다. 멀쩡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도 저보고도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의 전통식을 그동안에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정말 배고픈 시대가 이젠 지나갔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위생 상태도 물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90을 넘받아보는 장수 제1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엄마의 부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한 것이 우리 한국 엄마의 부엌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엄마, 우리 조상들의 참 내려오는 이 무서운 전통을 우리가 참 잘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우리가 좀 나라마다 문을 닫아놨지만 이 문이 열리면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국의 강성체질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전통식은 면역을 정말 강화되는 참으로 건강한 식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